반갑습니다. 조천호라고 합니다. 저는 대기과학자이고요. 대기과학자가 이 기후 위기를 제가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네 가지가 떠올라요. 거대한 가속, 회복할 수 없는 위험, 통제할 수 없는 위험, 그리고 담대한 전환입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농업을 하기 이전, 그러니까 12,000년 전에는 이 지구상에 400만 명이 살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혁명, 본격적으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하기 했던 1800년경에는 10억 명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78억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8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 더해 갖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20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인구는 7배가 늘어났지만 소비는 100배가 늘어났어요. 소비가 100배로 늘어났다. 우리가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자원, 이러한 물질을 썼고 또 그거를 갖다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에 우리가 찬란하다라고 하는 문명이 바로 그러한 어둠을 기반으로 해서 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을 때에는 그게 10배, 100배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지구가 굉장히 컸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만든 인간의 세상이 너무나 커져갖고 이제 지구의 이 유한성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이제 그 팽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위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위기의 그러한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12,000년 전, 그러니까 농업을 시작하기 바로 그 이전은 빙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날씨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수렵, 채취를 하면서 구석기 시대를 우리 인류는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000년 전부터 굉장히 기후가 안정화가 됐어요. 거기서 우리가 농업을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농업 생산량이 많았던 강하구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바로 거기서 문명이 탄생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안정한 기후가 오늘날의 찬란한 문명의 그러한 기반이 되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갖다가 농도를 갖다 높여갖고 지금은 안정했던 이 기후에서 지금 벗어나갖고 찜통에 지금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계곡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인류 스스로가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회복을 할 수 없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금년 6월 달에 시베리아 그 어떤 도시가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38도까지 올라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은 원래 항상 눈이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태양 에너지가 그 눈에 반사가 돼서 다시 그냥 우주로 가버렸죠. 지구에 흡수가 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구 가열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녹아버린 거죠. 땅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풀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햇빛이 이제 들어왔다가 눈에 반사가 돼서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의 그 태양 에너지가 흡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흡수가 됐으니까 온도를 더욱더 높일 것이고, 그러면 눈을 더욱더 많이 녹일 것이고, 그럼 더욱더 많은 햇빛이 들어오고, 이거는 인간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기온이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어요. 6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던 그 소행성이 우주에서 날아와서 이제 대멸종이 됐던 그 사건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지구 내부적으로다가 이 생명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는
생명을 없앨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여기저기 쥐레처럼 엄청나게 많이 박혀들 있어요. 우리가 지구 온도를 평균 기온을 2도 이상으로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지뢰가 다 터져버리도록 방아쇠를 스스로 땡겨버린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과거의 생명들은 지구가 환경이 변해갖고 어쩔 수 없어서 멸망을 했었는데 인간은 지가 스스로 목에다 대고 그러한 방아쇠를 지금 땡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그러한 위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지구는 스스로 이제 그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과정들이 다 터져버려갖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인간은 회복할 수 없는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저 찜통 계곡에 빠져버린 상황에서 너무나 이거 힘이 들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이미 지구는 스스로 생명을 없애는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넘는 온도가 2015년 유엔의 파리기후 협약인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바로 저 찜통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위험이 바로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나타난 일에 전쟁도 있었고 엄청난 자연 재난도 있었고 감염병도 있었고 뭐 금융 위기도 있었고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위험이 다 끝이 났었죠. 그 다음에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지만 또 그 과정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후 위기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한테 절대로 주지 않는다. 회복 불가능으로다가 들어가는 그러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류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그러한 위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850년에서 2100년까지 변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에요.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1850년에서 최근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된 모습이고, RCP 2.6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도 이내로 기후를 안정화시켰을 경우에 바로 2도 이내로다가 저렇게 기온이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RCP 8.5라고 하는 거는 전혀 기후 위기를 대응하지 않아서 온실가스를 그냥 마구 배출을 해갖고 금세기 말에 4, 5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이 화석연료를 이제 태워갖고 온실가스 농도를 늘려서 기온이 지금 현재 1도가 올랐어요. 우리가 이 기온이 평균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체온하고 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체온이 정상보다 1도가 높으면 뭔가 머리가 띵하고 컨디션이 이상하고 내가 병에 걸린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신호가 오죠.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간 것은 기후 위기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기후 위기의 전조 현상을 우리가 때에 따라서 종종 경험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1도에서 0.5도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항시적으로 금년에 이러한 장마와 같은 게 더욱더 자주 일어나고, 그 2년 전에 그런 폭염이 더욱더 자주 일어나고, 항시적으로 뭔가 안 좋은 날씨가 일어나는 게 현재보다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보다 1도가 더 높아져서,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회복 불가능의 위험, 찜통의 계곡에 빠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폭염의 날짜가 많아진다, 그러한 날수가 많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폭염이 아무리 많아도 학교도 갔고요, 공장 다 돌렸고, 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도시가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됐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폭염 날짜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지구 조절 시스템에 붕괴가 일어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가뭄이 들고, 그럼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올라와서 도시가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 해양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면 탄산 성분이 많아져 갖고 해양이 산성화가 되면서 해양 생태계를 붕괴를 시켜버리고, 기온이 급속하게 변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약한 그러한 생명체들이 따라오질 못해서 멸종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염병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생존이 이제 무너지게 됐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그 다음에 이러한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날에 이러한 기후 위기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마트에 갔더니 먹을 걸 팔지를 않고 그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에요. 마트에 갔는데 먹을 걸도 팔지를 않는데 걷다 대고 재난지원금을 아무리 때려 분다 한들 아무짝에 소용이 없죠. 통제 불가능의 위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고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이고 이거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위험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건데 우리가 왜 이러한 위험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세계는 유한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달성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인간이 만든 세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큰 세상을 만들어서 이 유한한 지구를 이미 넘어가고 있죠. 지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해요. 우리가 그러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구의 자원, 에너지를 빼다 쓰고 그래서 자원과 에너지는 고갈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폐기를 하죠. 엄청난 온실가스 오염먼지를 내뿜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엄청나게 지금 갖다 붓고 있어요. 이 생산과 이 폐기가 서로 순환이 지금 되지가 않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한쪽은 고갈되고 한쪽은 온갖 쓰레기와 오염먼지와 이러한 그 온실가스가 축적이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지구는 견뎌낼 수가 없고 거기서 인간의 문명 역시도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냐?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경쟁을 붙여갖고 효율화를 높였어요. 잘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식, 이러한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지속하지가 않다. 그래서 담대한 전환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건 아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거고 자원은 순환이 돼야 되는 그러한 이 지구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쟁을 해서 우리의 동료 그 머리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돌보기 위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 그 본연의 가치를 우리가 지켜내고 지금까지 잘 살아보겠다고 달려왔다가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잘 산다,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는 역할로 내려앉아야지만이 바로 지속 가능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78억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78억 명이 먹고도 남을 엄청난 식량을 지금 이미 우리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억 명이 쓰고도 남을 생필품을 엄청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정치가들, 오늘날의 언론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성장을 못해서라고 우리 아들을 끊임없이 속여요. 우리가 더 이상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내 주변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서로 돌보지 않고 나누지 않고 아끼지 않다라고 하는 담대한 전환의 새로운 가치의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낼 때만이 바로 기후위기는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지난 150년 동안 하나의 통으로 된 거는 15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한 줄 한 줄이 한 해 한 해에 그 지구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강하면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 빨간색이 강하면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난 150년 동안 이렇게 기온이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갈래치기로다가 네 갈래로 이렇게 가죠. 맨 위에 있는 거는 지구 평균 기온이
기온이 2도 이내로 우리가 안정시켰을 경우 2200년까지 저렇게 기온이 변화가 될 거다. 맨 아래 있는 거는 전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기온이 이제 저렇게 상승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 가지의 그러한 시나리오가 더 있습니다. 미래가 네 가지예요. 기후가 이제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기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맨 위에 있는 저 안정한 우리가 지속적인 이러한 기후로 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배출 수준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금세기 중반쯤이 되게 되면 2도는 확 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어린 세대들은 그 기후위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때는 일어났잖아요. 눈앞에 기후위기가 벌어지면 그건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세대한테 일어났었을 때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갖고 훌륭한 사람이 돼갖고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지금의 세대가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고, 만약 이 세대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이 기후 위기를 막아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인류의 역사상 지금 세대가 자기의 어린 세대, 자기의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짓밟게 되는 최초의 세대가 될 거예요. 바로 그만큼 지금 책임져야 되는 지금의 세대의 책임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